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151조 이 나라의 살림꾼 정부에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1. 정부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 형태는 나라마다 다른데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죠. 근데 지금은 옮겼습니다. 용산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선출할까요? 우리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죠. 그러면 정부 형태입니다. 국가의 권력 구조는 각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제를 보면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나뉘어 있어요. 따로따로라는 거죠.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제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도 뽑아야 하고 대통령도 뽑아야 하죠. 이렇게 국민이 선출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을 하죠. 행정부를 구성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내각제는 엄격하게 구분이 됐는데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조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많은 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총리가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총리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 총리가 내각을 조직하고 행정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죠. 그래서 대통령제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나 일부는 의원 내각제의 특성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협조해 주겠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일부 특성도 가진다. 기본은 대통령제지만.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왼쪽은 대통령제고 오른쪽은 의원 내각제인데요.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죠. 여기는 국회의원이죠. 입법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도 선출을 하고 또 대통령도 선출을 해서 따로따로 선출을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의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 국회의원만 국민들이 선출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를 많이 받은 당, 그런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수당과 총리는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없고 최고 책임자가 총리가 되겠죠. 그럼 먼저 대통령의 지위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권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원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원수라고 합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1인자다. 제일 첫 번째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이죠. 행정부의 제일 우두머리이다.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직위와 행정부 수반의 직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 사절을 맞이하거나 외국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죠.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거나 아니면 총리가 왔을 때 외교 사절들을 맞이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과 어떤 조약을 맺을 수 있겠죠. 이런 조약을 맺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나라 땅, 영토를 보전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을 지켜야 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국회의 동의는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뒤에 나오면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이런 사람을 임명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조건이 있죠. 반드시 국회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런데 조건으로 반드시 이 사람들이 적법한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갑자기 태풍이 많이 왔다든가 장마가 졌다든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 그런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명령권이에요. 계엄령이라고 하죠. 나라가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 국방, 나라를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통일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 등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하겠다. 이런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이렇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헌법 개정이죠.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런 헌법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은 국회에서 원래 만들죠. 법률안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해졌으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법률을 공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법률을 공포하는 권리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사면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중요한 국경일 있죠. 3.1절이나 뭐 8.15 광복절 이런 날을 기념해서 많은 죄 지은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특사라고 하죠. 이럴 때 3.1절 특사, 8.15 특사 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죠. 최고 책임자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법률 안에서만 이루어지겠죠.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또 해임도 할 수 있어요. 해임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권한권이 있어요. 통솔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죠. 대통령이 이런 법률 이런 것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회로 되돌려 보내서 국회는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 대통령에게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많은 권한을 너무 함부로 행사한다면 독재가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과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일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중요한 일은, 대통령의 중요한 일은 반드시 행정부의 최고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하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깊이 의논을 거치고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이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을 합니다.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도 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함께 서명을 한다.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뽑고 임기는 몇 년인가? 선출 방법이죠.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인가? 임기는 5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로는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살고 있어야 하고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41세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전통을 수립하여 뭐 쿠데타라든가 함부로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전통을 수립하여 민주 정치를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중임이라는 것은 대통령 2번 할 수 없어요. 단 5년만 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대통령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임을 금지한다.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 그리고 영토 보전의 의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영토, 우리나라 땅을 보전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계속되어야 하고 어느 날 없어지면 안 되겠죠? 국가의 계속성과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책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겸직, 금지 의무. 대통령을 하는 5년 동안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직장이 있으면 안 된다.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살펴보았고요. 생각 다지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정부 형태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의 정부 형태를 괄호 안에 써봅시다.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네, 왼쪽 그림은 보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대통령을 국민이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뽑아야 하고 대통령도 뽑아야 하죠.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제. 네, 이것은 우리나라가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의 요소도 일부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의원 내각제인데요. 국민이 국회의원만 먼저 뽑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의원 수를 가진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없어요. 총리가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것이 의원 내각제가 되겠죠. 다음 2번. 다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1번,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외교 사절, 외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거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법률을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틀렸고요. 국회가 만든 법, 원래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네, 이렇게 해서 생각 다지기 문제까지 살펴보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